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다이어트 계절입니다. 이제는 지겨우시다고요? 하지만 다이어트는 중단할 수 없어요. 중단하는 순간 곧바로 내리막길입니다. 오늘도 저는 왜 조금만 방심하면 곧바로 다시 찔까요? 화가 나요? 라고 한탄하시는 한 남성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에는 일종의 방지턱이 있어요. 내가 정상 체중을 오래 유지했다면 한두 번 야식을 하거나 회식 자리에 폭식이 체중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비만한 상태라면, 과체중인 상태라면 조금만 많이 먹으면 금방 체중계의 저울이 쓸데없이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쟤는 왜 똑같이 먹는데 그대로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고 나는 물만 먹어도 쪄 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방지턱을 만들어야 해요. 같은 이유로 가장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방법은 다이어트를 그만두는 겁니다. 일상을 연습하는 거죠. 그 일상에 그냥 젖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을 말해도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필수 다이어트 생활 수칙을 아주 쉽게 7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쉬워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신단 말이죠. 제가 젊었을 때 읽었던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비슷한 맥락으로 성공하는 다이어트 7가지 습관이라고 이름 지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음식의 양을 줄이지 마라. 코끼리가 풀을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쪘다고요? 아닙니다. 기본값의 설정치가 다를 뿐이에요. 음식의 양을 줄이는 다이어트는 오래가지 못하고 요요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이 무조건 양부터 조절하려고 하는 순간 간식의 횟수가 늘어나거나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이 예약됩니다. 양보다 중요한 것은 식사의 시간과 종류죠. 아침 식사를 하기를 권장드리지만 어렵다고 한다면 오전에 꼭 한 끼를 잘 차려서 드시길 권합니다. 오전에 균형 잡힌 식사는요, 기초대사율을 올리고 야식의 욕구를 줄여줍니다. 이른 아침을 드시는 분이라면 점심과 저녁 이렇게 3끼 식사를, 혹은 늦은 아점을 드시는 분이라면 이른 저녁으로 2끼 식사를 권장하게 됩니다. 마지막 식사는요, 6시 이전에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여기에 포인트는요, 매일매일 딱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한다는 건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저녁으로 갈수록 식사의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여러분의 주된 에너지원은 오전 시간대의 식사이죠. 저녁의 식사는 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했다면 두 번째 식사의 수칙은요, 다양성입니다. 원푸드 식단은 망하기 십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비만은 뭐다? 영양의 과잉이 아니라 영양의 편중, 치우침입니다. 만약 식단에 여러 가지 음식이 포진되어 있다면, 근데 여기서 물론 그게 피자, 스파게티, 빵 이런 여러 가지는 아니에요. 그건 결국 밀가루라는 한 가지 카테고리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다양한 색깔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초록색 잎채소, 또 흰색 뿌리채소, 붉은색 살코기 또는 흰색 살코기도 좋아요. 여기에 검은 콩, 노란색 파프리카,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식단을 구성해 보세요. 흔히 원푸드 식사는요, 정크푸드일 가능성이 높아요. 영양소는 적고 칼로리는 높죠. 반대로 다양한 색깔 영양소로 채워진 식단은 단순히 체중 조절의 효과만이 아니라 혈당의 안정적인 조절, 만성염증의 관리, 장내 유익한 세균 환경에도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지금 정상 체중이 아니라면 과체중의 원인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즐겨왔던 음식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뼈 때리는 팩폭이라고요? 지금부터라도 평소 즐겨왔던 음식의 횟수를 줄여주시고요. 그동안 정말 선택하지 않았던 음식으로 다양하게 드시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입맛을 바꾸라는 건데요. 불가능하시다고요? 아니요. 비만 치료 25년 차의 확신입니다. 입맛은요,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 온 거라는 거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운동해봐야 살 빠지지 않는다고 한탄하시는 분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운동은요, 최소 40분 이상, 주 5회 이상은 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운동을 퐁당퐁당 하는 건데요. 피곤하기만 하고 살은 잘 빠지지 않게 돼요. 운동은 매일, 그리고 한 번의 운동 시간은 1시간 정도가 좋습니다. 네 번째, 식이와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수면입니다. 근육이 아니라 지방이 빠지길 원한다면 하루 6시간 이상의 수면을 꼭 권장드립니다. 양질의 수면은요, 기초대사를 올리고 피로물질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몸이 산화되는 것을 예방하죠.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5번째,
다이어트 시 수분은 충분히 드시기 바랍니다. 간혹 부어서 살이 쪘다고 하면서 수분을 제한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좋은 물은 우리 몸을 청소해주고 수분 대사 자체가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죠. 기초 대사율을 증진시키고요. 장내 환경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여기에도 포인트가 있어요. 모든 음료수는 물과 만약 커피를 꼭 드시고 싶다면 설탕과 크림이 없는 아메리카노로 충분합니다. 특히 과일 주스류는 당분의 과도한 섭취로 지방을 만들어내고 혈당을 쉽게 올려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게 되죠.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갈지 말고 섬유소와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게 그대로 드시는 것이 좋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과일에서 당분을 뺀 것이 바로 채소죠. 입에 단 건 무조건 설탕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체중 재기입니다. 병원에 오셔서 체중 체크를 하시고 체중계가 다르다고 우려하시는 분들 꼭 계신데요. 체중계는 다 다를 수 있고요. 조금씩의 오차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수분의 저류, 방금 먹은 식사, 입고 있는 옷들이 더 많은 오차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중은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서 재는 게 좋습니다. 비만을 치료하다 보면 묘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살이 찌기 시작하면 체중을 재지 않게 되는 점도 그중 하나입니다. 일종의 회피 기전인 거죠. 그래서 고무줄 바지 금지하고요. 체중계는 매일 올라가라고 하는 것도 지금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최소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몸속에 대청소를 하라는 거죠. 물론 방금 알려드린 수칙들을 잘 지키신 분들이라고 해도 우리 몸은 매일매일 대사활동, 생명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독소와 노폐물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비만 체중으로 오래 살아온 분이라면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수칙들이 버거운 분들이시라면 해독은 필수입니다. 흔히 비만에서 만성염증, 독소가 쌓인다고 생각하시지만 이 수식은 언제나 가역적입니다. 반대로 만성염증과 독소가 다이어트를 방해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자, 우리 몸의 염증과 장내 유해균들은 지방을 좋아하고 당분을 먹이로 삼습니다. 우리의 뇌를 장악하고 호르몬을 조절해서 당분의 섭취를 부추기고요. 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돕는 거죠. 그래서 해독은 누구나에게 필요한 치료이지만 비만한 분들에게는 출발점이자 결승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많은 변화들이 찾아올 겁니다. 더 좋은 소식은 이 변화는 쉽게 사라지거나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 이 시간에 뵐 때 좋은 소식들의 고백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